작가님이랑 오늘 안 하던 문자를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캐스팅 제안 거절하셨던 거. 죄송해요.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제목을 바꿔야겠는데요. 곧 보실 시즌 2에서도 딱지남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네,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필모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생각과 감정으로 작품의 온기를 불어넣는 배우 공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공유 배우. 얼마 전에 이렇게 태국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가시는 곳마다 열기가 엄청 뜨거워서 한동안 잊지 못하실 것 같던데요. 네, 저도 이제 그 태국 방콕에 그렇게 팬분들을 만나러 간 건 처음이었는데 태국에 팬분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 프린스부터 이미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도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뭐 좀 놀래기도 했고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온 행사였습니다. 네. 필모톡은 이제 필모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발자취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네. 공유 씨에게는 좀 어떤 느낌이나 좀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 조금 이제 망설여졌던 건 이제 좀 부끄러워요. 같이 이렇게 돌아본다는 게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앉아가지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응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 인터뷰 한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연기할 때 성취감과 외로움을 모두 받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연기도 허투루 하지 않으셔서 생긴 모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행 서서구입니다. 왜 갔어 왜? 미친 X야.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왜? 이 X 감염됐어. 이 X 감염됐어. 이 X 감염됐다고. 저 눈 감아. 저 눈 감아. 너 좀 있으면 저 괴물 X를 전편하는 거야. 갖고 싶어? 이 X를 다 쫓아내야 돼. 야! 지금 저쪽에서 오신 분들 아무래도 저희랑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저쪽 연결부로 이동해 주세요. 서서구 연기의 분기점인데요. 김의성 씨가 연기한 용석이랑 이제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 씬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서 굉장히 좀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근데 사실 뭐 용석처럼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서구가.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산행에서 나왔던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뭔가 예를 들면 부산행에서 이제 동석이 형이 연기했던 그런 히어로 같은 인물은 사실 현실에 잘 없잖아요. 뭔가 막 도파민 분비가 되지만 실제 하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기꺼이 내 몸을 던지면서 뭔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 그렇게 서구를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감사하게도 우리 의성 선배님이 연기를 너무 못되게 하셔가지고 너무 연기를 저도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기차 칸까지 오기 전에 또 많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겪으면서 서구는 조금씩 주변 인물들을 보면서 서구가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이었고 확실한 기점이 되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분노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장면을 되게 많이 찍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유 씨가 모니터링을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마음에 계속 걸리셨던 건가요? 제 생각했을 때 저 씬을 막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연상호 감독님 입장에서 많이 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의성 선배님이 저한테 이 새끼 눈이 돌았어. 이 새끼도 감염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이성을 잃은 걸 넘어서 약간 뭔가 눈에 광기 같은 게 비춰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어가지고 아마 다시 가자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부녀 관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아버지 료타가 모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딸과의 서먹한 관계,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의 느낌을 공유 씨가 굉장히 잘 표현해 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다는데 기대에 좀 부응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신 점이 좀 있을까요? 서로 만났을 때 너무 예뻤죠. 너무 예쁘고 막 같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싶고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극 중에 이제 서구와 딸의 어떤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형식상의 아버지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런 김수환 씨가 네. 일주일 뒤에 수능을 본다더라고요. 맞아요. 시간 그래서 제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신기한 게 한 번을 못 보다가 못 마주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화 시사회에 갔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선배님이라고 그랬나? 인사를 하는데 수환인 거예요. 근데 수환이가 이미 이제 어른이 다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전 실제로 너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이렇게 그때랑 다른 어떤 그 무드로 저 앞에서 딱 서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감독님께서는 서서구가 김대리와 통화하는 씬을 찍으면서 감탄하셨다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전화를 끊고 손에 묻은 피를 닦다가 우는 장면 기억하죠? 대본에 운다고만 적혔었는데 감정을 억누르며 오열해줘서 서서구 감정이 잘 나타났어요. 고마워요. 부산행을 함께하면서 우리에겐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작업하자는 얘기를 자주 나눴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해요. 응원할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되게 기분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거 생각도 못한 건데. 벌써 이러시면 안 되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래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다음 캐릭터로. 네.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예고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딱지남입니다. 너 이거 안 놔? 1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황동혁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진짜 이런 식이구나. 네. 82년생 김지영 뒤풀이에서 공유 씨가 새 작품이 들어가면 무슨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멋진 신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량은 짧지만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감독님이랑 개인적으로 진짜 친하거든요. 그래서 동네도 가깝고 술 친구이기도 하고 막 정말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막 소소한 얘기부터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정말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놀다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저한테 조용히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모니터링 차원에 꼭 이거 어떤지 한번 봐봐봐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러고 이제 봤는데 이제 카메오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서 그냥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정 출연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이게 뭔가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았고 정말 친한 분이어서 그냥 정말 의미 있게 우정 출연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진짜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여기 딱 헤드샷 맞고 죽게 해주는 인물로 해달라 내가 이게 카메오를 할 거면 엣지 있게 해야 된다. 그냥 사람들이 헉 할 수 있는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감독님이 어느 날인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꽁을 그렇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정재 선배님이랑 저랑 둘을 붙이고 싶었대요. 한 씬이라도. 그래서 감독님 마음속에 이제 요 딱지남에 대한 어떤 구상이 좀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어느 날인가 이제 신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A4 용지 하나 써가지고 꽁 회차가 좀 더 한 회차가 더 늘어나긴 했는데 들어봐봐 이러면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인물인데 약간 허우대 멀쩡하고 겉은 멀쩡한데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아 뭐야 한 회차에 한 씬이라고 그래놓고 왜 2회차로 늘리냐고 막 이러다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이제 하게 됐고 사실은 생각보다 역할이 조금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작품이나 이 씬에 내가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되게 어떻게 보면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어떤 극의 흐름에 있어서 탁 하고 뭔가 이렇게 텐션을 주고 잡아주는 인물이라 굉장히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있고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이 사람의 이 되게 어떻게 보면 멀쩡한 어떤 그리고 되게 뭔가 사람 좋아 보이는 이 웃음 뒤에 이 눈 이면에 뭔가 조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음흉함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게끔 본인을 가리고 있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곧 보실 시즌 2에서도 뭔가 베일에 좀 쌓여 있었고 도대체 이놈이 정체가 뭐지라고 했던 이 딱지남의 뭔가 약간의 조금은 더 어떤 입체적인 모습들을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재 선배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이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감독님한테 여기 이제 계속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앞에 이렇게 모으고 계시잖아요. 몰몬교 선교사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과거 지하철에서 양복 네. 차림에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서 이렇게 다니시던 그런 모습하고 좀 흡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딱지남은 이제 어쨌든 계속 따기를 때려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정재 씨를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때리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정재 선배님이랑 연기를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대면하는 딱 만나가지고 찍는 신이 뺨을 때리라는 거죠. 너무 불편했어요. 차라리 내가 맞으면 편한데 이제 정재 선배님은 괜찮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감독님이 필요에 의해서 카트상 실제로 터치를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감독님한테 계속 빌었죠. 최대한 적게 횟수를 줄여달라. 컷으로 나 속일 수 있지 않냐? 이랬더니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재 선배님은 괜찮다. 이거 시원하게 가야 된다. 이거 우물쭈물하면 괜히 더 엔진하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해라고 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사실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게 못 때려가지고 이게 또 NG가 나서 결과적으로 더 때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재 선배님이 딱 맞고 본인이 알았어요. NG인 거를 딱 맞고 에이 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네.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네. 이 씬에 이제 공유 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도 있다는데요. 그게 뭔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화이팅? 네. 아 예. 네 원래 뭐 대본에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딱지남은 분량이 적어서 A4 용지에 몇 자 안 적혀 있었어요. 어떤 정확한 묘사나 뭐 이런 지문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래서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여백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좀 구애받지 않고 채울 수 있는 역할이어서 재밌었는데 그냥 뭐가 좋을까 감독님한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걸로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얄밉잖아요. 되게 사람 좋은 어떤 얼굴로 화이팅 이러고 있는데 뭔가 얄밉잖아요. 재수없고 뭔가 킹 받잖아요. 약간. 네, 제가 말하는 조소가 저 입술 어딘가 끝에 살짝 있어. 그리고 저 눈 동공 뒤에 살짝 있어요. 조소.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딱지남이 네. 그 장난감 총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표정도 되게 네, 재밌었는데 잘못하다간 오늘 죽겠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고서 저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게 사실 감독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셨어요. 네, 그건 사실 뭐 팩트이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도 맞고, 이거는 제가 지금 듣고 또 생각난 건데, 이 딱지남은 사실은 이 뒷신을 보면 성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또한 나는 약간 성기훈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네.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로 해석이 성기훈을 되는데.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진짜 총일 리가 없는 걸 너무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더 오바해서 실제 총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 하는 게 약간의 이제 놀리는 어떤 느낌으로 그렇죠. 할 수도 있겠다. 감독님도 이렇게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총으로 위협받을 때 느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해 네. 주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시즌 2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만날 캐릭터도 황노혁 감독님하고 함께 만드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도가니 강인호입니다. 엄마,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엄마, 그 사람들 아이 그라마 선상짜리 돈 받아먹고 팔아먹는 놈이 그럼 좋은 놈인 줄 알았더나. 네 그 돈 우째 장만했는 줄 아나? 전세금 뺏어 맹근 기다. 전셋집을 빼? 나한테 보낸 돈이 그 돈이야? 그라마 내가 뭐 어디 도둑질 해서 만들었을까? 네가 집에 돈 한 푼 갖다 준 적 없으면서 그럼 내가 우째 만들었을 기라고. 아, 그렇다고 집을 빼면 어떡해? 아이고 야이야 네 인자서 가장 행세하려 하나. 네 그린답시고 산지사방 돌아다닐 때 소리 오면 강내강 어째 소리 키우고 네 뒷바라지 했는지 네 까먹었나? 소리 오면 죽기 직전까지 네하고 소리 걱정만 하다가 갔다. 아빠, 할머니랑 싸워?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예전에 이제 네. 시상식에서 남의 아들 같이 느껴진다고 어머니가 가끔 서운해하신다. 이 소감 하신 게 되게 좀 계속 뇌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는 아들이 너무 남의 아들 같이 느껴진다라고 어머니가 가끔 서운해하시는데 실제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였어요. 정말로. 이제 너무 이제 아들이 잘 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알려지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좀 줄고 곁을 잘 안 내어주니까 어머니가 한번 서운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안 느끼셨을 텐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제가 표현했던 거죠. 외형에 관해서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패션 브랜드 모델을 오래 하실 정도로 젠틀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신데요. 예.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으로 그걸 깨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도가니. 네,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촬영 초기에 헐렁하고 후진 옷을 입혀도 모델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조 감독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를 이렇게 맞아요. 즉석에서 입힌 적이 맞아요. 있다고. 그게 맞아요. 어느 장면인가요? 실제 입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우리 민수랑 철도신 찍고 했을 때 비 맞고 막 이랬을 때 그 옷이 조 감독님 옷으로 제일 막 긴가민가한데 그렇게 기억해요. 실제 정말 조 감독님이 현장에서 오래 입었던 달고 다른 요 정도 기장 내려오는 사파리 점퍼 같은 거를 네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코트 같은 걸 입혀놓으면 좀 더 이렇게 좀 기럭지가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좀 재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럼 미안한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감독님이 좀 그런 얘기도 실제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 거의 노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제품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머리로 가자. 그래서 최대한 공유를 벗겨야만 했던 네 작품이었죠. 네. 감독님께서 공유 씨를 자신의 틀을 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라고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네. 몸을 아끼지도 않는다고 칭찬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열정을 그럴 리가.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미수라고 합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미수라고 합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이다. 여러분, 이 아이는 민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민수. 아이는 물대포를 이건 너무 여러 번 맞으셔가지고 절대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저점포인 것 같다. 모델 어, 느낌인데요. 얻어보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또 제가 언제 물대포를 맞아보겠어요. 근데 처음에 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같이 찍고 있는 모든 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 물대포의 세기를 실제 물대포의 세기보다 줄였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다친다. 안전상의 문제로 예를 들면 한 반절 정도 되는 이제 물대포의 세기로 했었다가 제가 이제 한번 뭐 리허설도 해보고 한 테이크를 가보고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최대한 세게 한번 해보자고. 왜 그랬냐면 물대포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연기로 넘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은. 실제 저를 정말로 물대포가 세게 때려서 머리를 맞든 어디를 맞든 그 힘으로 인해서 날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에 훨씬 더 저한테도 좋고 영화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세요, 여러분. 저도 좀 놀랐어요. 사람들도 좀 놀랬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제 이 체중과 이 키가 확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맞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때 촬영할 때 제작비도 없고 장소 허가를 다시 받기도 어려워서 이틀 안에 촬영을 다 끝내야 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행인을 연기할 배우들을 구하지 못할 만큼 제작 환경이 열악했다는데요. 구경하는 분들이 실제로 지나가는 다 행인들이랍니다. 맞아요. 네, 그 맞아요. 감독님께서 촬영하시기 전에 카메라 절대 보지 마시고 공유 씨만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촬영이 끝나면 다 일제히 박수 치셨다고. 네, 네. 많은 눈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인 촬영을 할 때 조금 집중하는데 힘들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차피 많이 갈 수 있는 테이크도 아니었고 여러모로 열심히 집중을 해서 찍었는데 주변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씬은. 네. 감독님께서는 이 촬영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공유 씨랑 같이 밤 늦게까지 술을 먹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술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씬을 찍으면 진도 빠지고 마음도 이렇게 뭔가
뭔가 약간 막 사람이 탈수가 오는 것처럼 막 그래서 또 그때 들어가는 한 잔이 그 노동주가 너무 기가 막히죠. 감독님께서 공유 씨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아까는 진짜 예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냐면 연상호 감독님이 그 마지막에 못 뵙다가 마지막에 뵌 게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더 뭔가 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아는 공유는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에 도전하고 기존 틀을 깨려고 노력하는 배우야. 나이를 먹어가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50대, 60대가 돼서도 무언가를 계속 찾아낼 거라 믿어.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할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배우분들 나왔을 때도 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근데 네. 다른 배우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특별히 도가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분한테 손편지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반갑다 공유야. 이렇게 편지로라도 대화할 수 있게 돼 정말 반갑네. 난 도가니가 처음 하는 영화여서 얼떨떨한 가운데 촬영했지. 그 다음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서 많은 작품을 하게 됐는데 도가니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질 못해서 아쉬웠어. 영화와 드라마를 보니 공유는 날개를 달았더군. 부산행, 밀정, 도깨비, 또 빛나는 맥주 광고, 커피 광고를 통해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군. 영화를 같이 했던 동료로서 너무 기쁘고 뿌듯해. 다음에 꼭 같은 작품에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나이가 더 많은 후배 장광.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 와. 와. 너무너무 좋으셨거든요. 소위 진짜 양반이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연기 이렇게 해야지? 막 이랬었어요. 너무 막 징그럽게. 아니 역할이 다들 너무 싫으셨잖아요. 근데 평소 땐 진짜 너무 온화하시고 너무 자상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게요. 도가니 이후에 한번 만날 법도 한데 드라마든 영화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건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11월 29일 여러분 안방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찾아갈 텐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트렁크 정원입니다. 그쪽을 와이프라고 말하면 됩니까? 보든가요 매뉴얼. NM의 계약사항에 따라 결혼 기간은 1년이며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이 결혼이 시작됩니다. 결혼 축하해, 여보. 행복해줘요. 내가 정원이한테 주는 버리자 휴가니까. 재밌어요 이런 일이? 난 결혼이 역겨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객관성이 좀 없어요. 먼저 작품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장르적으로 원래 이제 그 김일영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인데 아시다시피 기간제 결혼 서비스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여기 노인지 역할을 맡은 서현진 씨가 이제 그 NM이라는 어떤 기간제 결혼 그 회사의 에이스 차장님이신데 아마 5번째인가 6번째 남편으로 저를 만나는 상황이고 저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뭔가 좀 슬픔에 잠식된 음악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는데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이 노인지라는 여자와 기간제 결혼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제가 김규태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트렁크를
외로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요. 고여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이 표현이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고여 있다라는 아마 작가님의 설명은 아마 제가 해석했던 정원의 그 부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 전 처음에 이 세트장 갔을 때 감독님한테 그랬거든요.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저는 그 고여 있다라는 말이 그 말 같아요. 정원이는 약간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성에 갇혀 있는 인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작가님의 말씀이 비슷한 말 아닌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설정과 네. 정원의 심리 상태를 네. 이렇게 온전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못하셔서 네. 그게 이제 본인께서 해석하고 분석할 여지가 많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도전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그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여백이 좋았어요. 뭔가 모든 걸 다 정해놓지 않으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여백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오히려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뭔가 부분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였던 대본이었어서 그런 차원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과 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공유 씨 연기에서 주목할 점을 좀 여쭤봤는데 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섬세함이 돋보이는 사실적 표현인데요. 네. 모성애를 일으킬 정도로 연민과 안쓰러움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표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거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성 본능을 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기하는 걸 봐주신 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좀 처연함이 있대요, 저한테. 근데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배우로서 뭔가 그것도 저한테 하나의 매력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에 녹아들었을 때 분위기를 더 자아낼 수 있다면, 캐릭터에 그게 맞다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원이라는 캐릭터는 그 처연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본 처음 봤을 때 정원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뭔가 약간 제가 이상하게 그 캐릭터한테 어떤 동질감이나 연민을 느낄 때 저는 그냥 뭔가 지는 것 같아요. 일이고 내가 요쯤 돼서 이 작품 하면 좋겠지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르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모든 작품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작품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계신 작가님들께서 지금 처연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몰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멜로 감성인데요. 감독님께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좀 근데 서현진 씨도 감탄해서 대단하다는 말을 현장에서 여러 번 하셨다는데 이런 연기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좀 멜로적인 요소가 또 있으니까 현진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잖아요. 같이 연기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현진 씨가 정확한 배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이 자극도 받았고 배우고 이랬는데 감독님이랑 가끔 저랑 헤맬 때 현진 씨 이렇게 보면 이거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냥 되더라고요. 현진 씨가 굉장히 작품에 대한 이해도나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공유 씨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네. 저에겐 습관이 있어요. 연기가 흡족하거나 생각지 못한 연기가 나오면 혼자서 킥킥거리죠. 맞아요. 그걸 공유 씨에게 들켰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기분 좋은 신호라고 해명하자 웃으며 기가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 뒤 변화도 기억해요. 킥킥거리는 웃음이 또 나오는지 체크하는 거요. 맞아요. 이런 연기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파악하는 걸 보고 참 섬세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다시 킥킥 사인을 주고받으며 이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네요. 저는. 다음 캐릭터는 가슴을 좀 숙연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지? 밀정 김우진입니다.
나 부자 만들어주려고 작정한 모양이지. 최고 현상금이 달린 정체산을 떡하니 내놓고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겁대가리 없이 어린 놈의 자식이. 겁대가리 명줄이랑 같이 내려놓은 지 오래요.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지금 당장 정체산을 없앨 수도 있는데 어디 한번 그래 보시든가.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총독부 경부가 의열단장 정체산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호영어제했단 소문이나 돌겠지. 너 나 협박하냐? 형이 지금 어떤 처진지 몰라? 정말 모르겠어? 여기 온 이후로 히가시가 형 찾은 적 있어? 왜 같이 온 일본 놈이 상해 정보원 얘기를 쏙 빼놨겠어? 지 혼자 해먹겠다는 거지. 형처럼 이쪽 저쪽 기웃대다 쪽박차는 꼴 여러 봤어. 제가 해외에 계신 김지훈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장면을 공유 씨가 아쉬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선배님이랑 송강호 선배님이랑 그때 항상 찍으면서도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좌 이병헌, 우 송강호. 우와. 둘이서 막 기싸움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이들 연기 보는 재미가 너무 신나가지고 오히려 내 거 집중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와중에도 감독님은 모든 신경이 공유 씨한테 쏠려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할까 봐 그랬나 보지. 왜냐면 이 선배님들 사이에서 이 막 호랑이랑 용 사이에서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못할까 봐는 아니고 얘가 못 버틸까 봐. 어떻게 하면 이제 밀리지 않고 어떻게 싸울까 되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조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결과적으로 조금 어떻다고 보시나요? 아휴, 사실 뭐 언감생심 제가 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결과에 대해서 감독님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대배우들과 붙어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똑같은 결과 힘으로 싸워 버텼죠. 느슨하게 났다가 팽팽하게 당기는 밀당의 호흡을 공유 씨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씬을 다 촬영한 뒤 박수 치면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항상 끝나고 후회하죠.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정의 어떤 신들 이렇게 보면서 물론 지나간 제 연기를 보면서 흡족할 수 없어요. 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게 너무 민망한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스스로한테 밀정을 점수를 잘 못 주겠어요. 감독님께서는 이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공유 씨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서 더 높은 둑 하나를 터트려 줬으면 해요. 그럼 더 끝내주는 최고의 배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한테 다 연락해야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캐릭터만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함께했던 모든 날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깨비 김신입니다. 넌 빨리 한쪽으로 결정을 해. 밉보일지 잘 보일지. 네가 무슨 햄릿도 아니고. 셰익스피어 그 친구 참.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했더니 그런 걸작을 써내더라.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병원 갈래? 고칠 수 있을까? 플라시보 효과 몰라. 상담이라도 받으면. 검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신이 정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는 거라면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싶다. 급한 대로 안겨볼래? 뭐 그렇게까지 싫으면요. 아이고 정신 사납다. 그만해라. 까불고 막 이러는 거 저런 거 다 대본에 없는 거예요. 막 칼 휘둘고 뭐 오두방정 떨고 이러는 건
저나 막 동욱이랑 다 현장에서 저희가 뚝딱뚝딱 막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장난기 넘치는 연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살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뭘 할지를 계속 이제 고민하셨다고 맞아요. 이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장면 중에서 좀 생각나시는 거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대표적인 게 이제 둘이서 그 유치하게 이제 막 이루고 막 그릇 띄우고 막 포크 막 하고 그거는 즉석에서 동욱이랑 저랑 막 그냥 애들립으로 하는 거 보고 감독님이 빵 터진 게 메이킹에 있어요. 그거 또- CG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다 실로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실로 매달아 놓고 네. 멀쩡한 남자애 둘이서 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막, 오늘 너 컨디션 좋은데 막 이러면서 진짜 하찮죠. 도깨비가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슬픈 씬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쉬어가라고 저희도 하면서 피곤한데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역으로 저희한테 또 약간 환기시켜주는 그렇게 막 던지는데 감독님이 편집한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는 저걸 다 썼다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근데 캐스팅 제안을 거절하셨더라고요. 아,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저 오늘 김숙 작가님이랑 문자했거든요. 1년에 한 2번? 네, 뭐 많으면 2번, 3번 연락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최근에 제가 네, 여기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백상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주저리 그 제가 얘기를 막 했던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숙 작가님이 대상을 받는 이 무거운 상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잘 견뎌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숙 작가님의 그 떨리는 얼굴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좀 터치가 됐어요. 괜히 그냥 약간 막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지금 도깨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작가님이랑 오늘 안 하던 문자를 하고 왔는데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랬지? 무슨 얘기하다가 질문이 뭐였죠? 캐스팅 제안 거절하셨던 거.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좀 많이 했었어요. 김은수 작가님 거를. 와, 근데 도깨비를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전 판타지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리 김수 작가님이 대단하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다가 판타지에다가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도깨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모로 상상도 안 되고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앞에 작품이 잘 됐다고 해서 이거 대충 하지 않아. 날 믿어줘. 근데 그게 너무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움직였죠. 네. 감독님은 의외로 그 거절하시는 그 모습에 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숨어 지내는 김신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셨다고. 겸손하고 좋은 목소리까지 갖춰서 우울함과 괴로움에 젖은 김신이 시인처럼 그려질 듯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장난기 있고 재밌는 모습도 새롭게 이렇게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파를 들고 런웨이를 걷는 장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김수 작가님 이렇게 방송 나온 걸 보시고 또 그걸 참고하시거든요. 배우들이 뭘 잘하나. 근데 이 씬도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 엔딩 씬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똥폼 잡는 씬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작가님이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꼭 뒤집은 거죠. 네. 도깨비 하면 김신과 지은탁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상으로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그러지 마. 그렇게 가지 마.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감독님께서는 이제 드라마 곳곳에 네. 공유 씨 내레이션이 있어서 네. 이 씬에서 전하는 감정이 배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내레이션으로 사와 말미에 나오는 시를 꼽아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한 구절을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공유 씨가 단순히 한 씬에 몰입해 에너지를 쏟는 배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정을 쌓아나가는 배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사자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배우 입장으로 이 내용과 이 김신이라는 캐릭터가 저한테 너무나 두고두고 많은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김신이 그 탄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 좋은 영향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네. 도깨비는 1, 2화와 네. 캐나다 분량을 제외하고 매일 생방으로 촬영했다는데요. 감독님께서 공유 씨가 애써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도깨비를 마치고 자식을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연출도 그런데 공유 씨는 더 그랬겠죠. 김신의 감정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해해요.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배역의 삶을 사는 배우니까. 시간이 흘러 김신이 지은 탓과 제외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다시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어로 표현을 하셨던 도가니 중에서 수어로 표현하면서 또 감정을 표출을 하셨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사실상 인호가 수어를 그렇게 막 잘해야 될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그때 짧게나마 수어를 했을 때 되게 많이 느꼈던 건 연기랑 되게 똑같았어요. 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어 자체가. 내 어떤 표정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가지던데요. 손 모양의 어떤 의미들대로 얼굴 표정이 지어지고, 제가 배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해봐도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신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필모톡 게스트를 위해서 매번 마지막에 편지를 받아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최한결과 함께한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신인은 진하림을 연기한 김동욱 씨입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 형을 알게 된 지도 벌써 17년이네. 현장에서 늘 열정적이고 밥 한 번 먹으러 갈 때도 우리 막내들까지 다 챙겨서 데려가 주던 형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새삼 느껴. 첫 드라마에 철도 없고 경험도 없던 나에게 너무 즐겁고 고마운 추억을 선물해줬던 형.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치겠네. 와. 김동욱 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참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저랑 함께 작업을 했던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심을 전해주셔가지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금 집에 가면서 연락하려고요. 네,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편지 주인은 또 있어요. 이윤정 감독님입니다. 정말. 손편지인데요. 네.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공육은 촬영이 한창이던 때 다가오더니 이 작품 들어오기 전에 잘 되면 좋겠다는 욕심을 다 버렸는데 저희끼리 촬영하면서 이렇게 즐거우니까 방송 시작하면 보는 분들도 같이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요 라고 말하던 얼굴도 떠올라요. 시간이 흘러 당신을 다시 만나보니 변한 듯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그때 다정하고 솔직했고 지금은 그때의 당신보다 더 크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윤정 드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한테도 좀 네. 고마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왜냐면 왕래가 좀 없고 연락도 없었다가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안 늙으셨더라고요. 감독님 너무 감독님 너무 그대로시다 이랬더니 뭐 아니라고 하시는데 항상 공유군 지금도 공유군 하세요. 잘해보자고요. 네. 제가 손편지를 하나 더 받아왔는데요. 늘 한결같은 공유 오빠에게 최한결 사장님, 저 고은찬입니다. 진짜? 잘 지내죠? 진한 커피향 가득한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네요. 그때의 연기 열정, 매미 울음소리, 배우들과의 호흡, 사랑하는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그곳의 향기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울고 웃고 아파했던 우리의 20대가 어느덧 멋진 40대가 되어 기분 좋은 감정으로 추억하게 되네요. 오빠는 단순히 나에게 함께한 고마웠던 한 명의 배우가 아닌 내 인생의 일부분을 추억하게 해주는 멋진 배우, 멋진 남자, 멋진 사람입니다. 나도 더 멋진 사람, 더 멋진 배우가 되어서 나중에 언젠가 또 한 번 호흡을 맞추는 그런 훗날을 기대하게 될 만큼 오빤 제게 너무나 멋진 배우, 아니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편지로 오빠라는 사람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엄청 고민됐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오빠는 예전에도 그랬듯 10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란 사람이 멋지고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오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행복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기를 엄청 사랑하게 만들어준 공유 오빠, 더 기대되는 오빠의 앞으로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뜯어보시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 프로그램은 제목을 바꿔야겠는데요. 물론 이제 필모를 돌아봤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엄청 반성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니, 왜 반성을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뭐 다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심이 이렇게 전해지고 들으니까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감사합니다. 아이, 뭔가를 깨우치게 해주시네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윤은혜 씨한테도 한번 네. 해주셔야죠. 어디 보고 갈까요? 저기 움직이는 친구요? 아니, 여기요. 은혜 안녕. 혹시 집이 SK BTV인지 모르겠다만 유튜브도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온대.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울음을 꾹 참았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의 진심을 너무 느꼈어. 너무 고맙고 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봐줘서 너무 감사해. 나도 여전히 훌륭한 배우고 너도 앞으로 네가 할 배우로서의 여러 길들을 나도 너와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힘내라.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가져가겠습니다. 다 가져가야죠.
은혜가 다 생각이 있었어요. 한 이게 번에 다- 가져가라고. 한 번에 가져가라고 되게 큰 봉투까지도 세팅을 한 거예요. 네, 빅피처가 있었던 거지. 성견지명이.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공유 씨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커피 프린스 1호점, 남과여, 용의자, 김종욱 찾기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11월 2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트렁크도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괜찮을까 부끄럽고 고민을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내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날 아껴주고 있구나라는 걸 또 덤으로 또 크게 느꼈고, 여러모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심장이 어택을 당했네요. 네. 그럼 저희는 수호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공유